자, 정 의원님, 김기춘 실장이 결국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혹은 나는 살고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박 대통령이 다 시켰다. 라고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저는요. 예. 최순실은 그런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봅니다. 근데 김기춘은 그럴 가능성이 저는 없다. 끝까지 충성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박정희 일가로부터 본인이 얻어먹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은 안 할 것 같아요. 김기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기의 이런 법의 능력, 실력을 가지고 자기 형량을 스스로 낮추는 길을 선택을 하지 뭐 이렇게 불고 막 이래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회 엘리트로 온갖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이 검찰 조사만 봐도 확 바뀌더라고. 그런 모습을 종종 봤어요. 김기춘은 좀 아닐 것 같다는 그런 지금 우주의 기운이 왔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거, 노승일, 고영태, 이 내부 고발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야 되냐. 특히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했어요. 손혜원 의원께서 고영태 씨 상황을 좀 알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고영태 씨는요, 최순실하고 너무 많이 얽혀 있어요. 그리고 최순실은 고영태를 너무 잘 다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영태가 뭐 신용 불량자니 뭐 자기가 돈을 갖고 딜을 하려고 그랬다는 둥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하는데, 태블릿 PC를 쓴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청문회에서. 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왔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 어떤 증언을 하면서 얘기도 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꾸 이렇게 머뭇거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두 번 나와서 언론에 노출이 되고 나서는 그냥 숨어버렸어요. 숨어버린 게 이제 개인적인 사생활이 좀 있고요. 그러면서 소심해요. 저는 털고 가자. 너는 운동선수였고, 그리고 네가 어려워서 무슨 여러 가지 알바를 뛰었을 수는 있지만은 털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런 것들을 자기 얘기들이 왜곡돼서 다니는 거를 못 참고 있고요. 그리고 어디 시골에 가서 이름 없는 데 가서 농사를 짓고 살고 싶다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기 싫어해요. 근데 거기다 더 이제 제가 우려가 되는 사항은 노승일 씨도 못 나가게 그렇게 막았어요. 누가요? 고영태가. 둘이 친구죠? 노승일도 못 나가게 하는데 노승일이라는 사람은 되게 남자답고 그냥 스포츠맨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됐다. 근데 제가 처음에 노승일 씨를 증언석에서 만났을 때 이게 재밌었던 건 이완영이 노승일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박영선 의원을 통해서 녹취록의 주인공이 노승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몇 사람을 거기 이제 K스포츠 이사장하고 몇 사람을 증인으로 3명을 채택했는데 거기에 노승일이 그때까지 커밍아웃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왔는데 얘기하는 걸 분위기를 보고 저 친구가 녹취가네구나라고 이제 나는 딱 그때 알고는 제가 노승일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병우 있을 때, 철벽 같을 때. 그래서 우선 거기서 이제 이 우병우라는 사람이 차은택이나 이번 일하고 관련이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얘기를 하면 파장이 클 텐데요. 해서 괜찮습니다. 얘기를 하십시오. 후안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기억납니다. 해서 얘가 차은택에게 뒤를 돌봐주라고 지금 검사장 하는 김기동이라는 사람을 소개했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들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나오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끝나고 밤 12시나 돼서 그리고 제가 김성애 보좌관한테 전화번호 따서 내일 점심이나 먹자 그래라. 해서 점심을 먹는데 이 친구가 고영태를 데려가도 되냐고 나온 거예요. 전 고영태 못 봤거든요. 그래서 고영태가 온 거지. 그런데 그날 이제 제가 거기서 두 사람을 점심에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한 게 까라. 그리고 얼굴을 노출을 시켜야만 네가 안전해진다. 그리고 네가 아는 모든 비밀을 다 털어내야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니네들한테 신경을 안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영태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날로 노승일을 했는데 고영태 씨가 잠적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노승일 씨하고는 연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노승일 씨를 어떻게 이 사람을 그런 보호를 할 것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언론은 다 자기가 필요하면 쓰고 그 뒤 책임감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을 보호해야 돼?
그리고 지금 우리 당에서도 실제로 노승희를 가장 크게 활용한 사람은 저가 아니고 딴 사람입니다. 근데 저 혼자만 나선 거예요. 이 사람을 보호하겠다고. 그래서 더 활용하는 사람이 누구죠? 밝혀주십시오. 녹취를 받은 게 박영선 의원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감사드립니다. 밝힌 거에 대해서.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안민석 의원이나 박범계 의원이 이제 얘네들을 이제 다시 또 쓸만하니까 뭐 여기저기 이제 뭐 소개를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제가 소개한 게 이 친구를 노출을 시켜서 그 가장 안전하게 이 친구를 보호할 사람들이 누군가를 생각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판단을 한 게 김어준이었어요. 김어준 총재, 김어준 총재한테 제가. 거기 총수고요. 총재는 제가 총재. 미안합니다. 김어준 총수한테 제가 노승희를 소개하면 그 김어준 총수나 그 주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 친구를 케어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저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했고 소개한 다음날 바로 뉴스 공장에 새벽에 예. 공개 방송할 때 거기 이제 나타난 거죠. 그 뒤로 이제 이 양반들이 많이 옆에서 돌봐주고 있고요. 변호사도 소개시켜주기로 했다 그래요. 다 했는데 이제 노승희 씨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처음보다 그 손 의원님 말씀 듣고 이렇게 여러 군데 방송도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훨씬 편하대요. 그리고 걔는 아는 게 그것까지야. 근데 고영태는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너무 오랜 동안 최순실하고 너무 많은 거를 공유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최순실이 모든 걸 고영태한테 이렇게 밀고 있는 게 그 고영태를 못 나오게 어떤 장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우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어제군요. 어제 제가 이 노승희 일이 잠깐 지나가는 길에 그저께네 지나가다 들린다 그래서 우리 방에 그래서 오라 그래서 왔는데 나하고 지금 여기서 페이스북 라이브 할래요? 그랬더니 좋대. 그래서 표창원 의원을 전화했더니 10분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내려오라 그래서 경찰이 얘기하는 자기는 그 댓글 사건 때 자기도 두려워서 산에도 못 갔대요. 그래서 세 사람이서 얘네들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노출이 되어야 안전하다. 대중 속에 들어와야 안전하다. 이런 얘기로 해서 11분 동안 페이스북 라이브를 했는데 예. 지금 80만. 예.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일단은 이해를 하는데 이 고영태 씨에 대해서는 제 손이 미치질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뭐 심적으로 뭐 부담이 가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관이 걱정했었는데 주진우 기자가 그 인증샷 올렸더라고. 같이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문제는 원래 오늘 고영태 씨가 헌재 기일에 나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안 나왔거든요. 증인이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25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연기가 됐는데 이날은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와서 좀 증언을 해줬으면 아마도 그때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 번 더 요청이 오면은 그때는 나가자라고 노승희 씨랑 같이 함께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와야죠. 그럼 핵심 증언. 혼자 나오고 최순실 씨 전화 있잖아요. 제가 성대모사 한번 해볼까요? 고영태 씨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네. 손 변호사에게 모르지? 저 모르겠어요. 아, 큰일 났네. 그거 다 조작된 걸로 몰아야 돼. 코하고는 분리시켜야 돼. 다 죽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네. 손혜원 의원이 말한 고영태하고 최순실하고 너무 얽혀있는 게 많다는 거지. 다 죽어. 큰일 났네. 다 죽어. 그런데 또 최순실 씨는 또 이렇게 말했잖아요. 헌재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다 유도된 거다. 녹취는 다 유도된 거다. 그럼 최순실 씨 목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네. 뭐 어떻게 해요? 성대모사. 그건 의원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죄송합니다. 좀 비슷했어? 네, 비슷했어요. 큰일 났네. 거기다가 좀 지시대명사를 좀 넣어. 지시대명사. 거기 저거 이거 저 노승일 씨 저도 잠깐 얘기해봤는데 그 노승일 씨는 그 한국체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라고. 그래요? 네. 경기인이에요 원래 운동하셨던 분. 네, 네네네. 운동하는 배드민턴 사람. 선수. 배드민턴 배드민턴. 선수인데 잘생겼어요. 예, 체격도 예. 좋고. 근데 이제 어쨌든 총학생회장 정도를 했으면 여러 가지 리더십도 있고 사회 분별력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승일 씨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처벌받겠습니다. 앞에서 그냥 딱 대놓고. 그리고 저한테 누구는 나보고 믿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청문회에서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발언한 사람이 있는데 원니커가 아닙니다. 믿지 마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일단 방송 끝나고 그게 누군지 얘기해 줄게.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해봅시다. 어쨌든 25일 날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고영태 씨가. 또 본인이 얘기는 했다고 그쵸? 그러는데 진실을 그때 밝힌다 가서 그랬으니까. 봐야죠. 예. 나오면 좋겠어요. 아니, 안 나오면 더 자꾸 네. 딜레이 되니까. 그게 그 증인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나오지 않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증인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조치는 별개로 하고 아예 이 증인 신청을 철회해서 아예 그냥 넘겨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되는데 근데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넘길 수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건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른 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왔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 어떤 증언을 하면서 얘기도 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꾸 이렇게 머뭇거리는 어허. 것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한 번, 두 번 나와서 언론에 노출이 되고 나서는 그냥 숨어버렸어요. 숨어버린 게 이제 개인적인 사생활이 좀 있고요. 최순실하고 너무 많이 얽혀 있어요. 그리고 최순실은 고영태를 너무 잘 다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영태가 뭐 신용불량자니 뭐 자기가 돈을 갖고 딜을 하려고 그랬다는 둥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하는데 태블릿 PC를 쓴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청문회에서. 네. 박정희 일가로부터 본인이 얻어먹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은 안 할 것 같아요. 김기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기의 이런 법의 능력, 실력을 가지고 자기 형량을 스스로 낮추는 길을 선택을 하지 뭐 이렇게 불고 막 이래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회 엘리트로 온갖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이 검찰 조사만 봐도 확 바뀌더라고. 그런 모습을 종종 근데 봤어. 김기춘은 좀 아닐 것 같아요. 자, 정 의원님, 김기춘 실장이 결국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혹은 나는 살고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박 대통령이 다 시켰다. 라고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저는요. 예. 최순실은 그런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봅니다. 근데 김기춘은 그럴 가능성이 저는 없다. 끝까지 충성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타는 그런 지금 우주의 기운이 왔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거, 노승일, 고영태, 이 내부 고발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야 되냐. 특히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 그 연락이 안 돼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했어요. 손혜원 의원께서 그 고영태 씨 상황을 좀 알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고영태 씨는요.